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날 아마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그죠? 네, 아닌가요? 네. 아침에 이제 네, 딴 데 틀고 있었다고요? YTN 뭐 이런 거 많이 틀면서 뉴스에서 혹시 뭐 좋은 소식 나오나 많이들 봤을 건데 올해도 1월 1일에 이제 북에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나라들과 기관들, 단체들이 1월 1일이면 신년사를 발표하죠. 근데 올해는 유독 북한의 신년사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어요. 왜 북한의 신년사에 다들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신년사를 봐야 되냐? 북한의 신년사는 다른 이제 나라 단체들의 신년사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죠.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반년 가까이 준비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이미 내년 신년사에 담을 내용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정확하고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년의 국정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는 다른 신년사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뭐 전력은 얼마, 석탄은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가 올 한 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걸 보려면 신년사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죠. 그리고 신년사 상당히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들을 보면 항상 거의 매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딱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년사를 몇 번 보다 보면은 금방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신년사가 북한 내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남북 관계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데서는 가장 기초 자료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년사에 담긴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12월 한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전 세계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가 주목된다. 신년사에 다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백악관도 청와대도 다들 신년사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 얘도 보면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북한의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019년 한반도의 질서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북한의 신년사가 이제 한반도 질서, 세계 전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까지 갖게 됐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올해 신년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처음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약간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를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예전에 볼 수 없는 그런 배경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저는 이제 신년사의 내용보다도 이게 더 주목이 되더라고요. 왜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연단이 있고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신년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 형식, 이 파격적인 발표 형식에 몇 가지 좀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서서 연설하듯이 하지 않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위험이 느껴지죠. 이런 전략 국가의 위상에 맞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라디오를 쭉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년사에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한이 뭐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거다. 뭐 정상 국가라는 게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상 국가라는 분석보다는 저는 전략 국가의 위상, 국제적 위상이 이제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과 이제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갖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 보면 이제 인사말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각국 수반들에게도 인사를 보내거든요. 예전에 신년사에는 없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신년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걸 잘 알고 보여주는 거죠. 그 많은 전 세계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인사도 건네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다. 그 다음에 트럼프에게 상당한 이제 대화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그 소파가 이렇게 여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 있고 옆에 소파가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와서 앉으라는 거죠.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 이거예요. 마치 이제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보면 이제 의자 양옆에 앉아서 막 악수하고 트럼프가 엄지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막 이제 연상이 되더라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여기구나. 이런 게 이제 막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뒤에 이제 전면에 크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무 모습이 초대형 사진으로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은 선대수령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대수령의 유훈이라는 게 뭐냐? 자주, 성군, 사회주의, 조국통일 이런 것들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그냥 이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표정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막 긴장하고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되게 여유롭고 환하고 밝고 자신감 있고 이런 표정입니다. 이 표정에서 이미 신년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부러 보여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연설하는 장면부터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막 종치고 막 청사를 쫙 들어가가지고 걸어가는 장면까지 일부러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데서 상당히 능숙하고 또 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자료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평가하면서 뭐 김책 뭐 그러면 김철 제철소 사진 쫙 나오고 근데 예년에도 이렇게 몇 번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자료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난 한 해 북한의 어떤 발전된 사회상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사진 한 장 한 장 고를 때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전 세계가 보는 사진.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잘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집중력이 쫙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상당히 좀 대중매체를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년사의 내용이 사실 이 형식에 다 담겨져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네요. 신년사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 구성은 매년 이제 이렇게 되죠. 지난해 평가 그리고 새해 과제와 방도, 그 다음에 남북관계 대외정책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올해는 구성은 뭐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특이한 게 대외정책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할애를 했어요. 예전에는 대외정책 하면 사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에 대해서도 아예 미국 언급 안 하거나 언급해도 한두 줄 정도.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 오늘 그 2018년 신년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내용을 좀 많이 이제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올해 신년사의 원문을 좀 최대한 많이 좀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면은 정말 이 세심하고 주목해 볼 만한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좀 따왔어요. 먼저 지난해 평가를 한번 봅시다. 총평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의 자주 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다. 전략적 결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에 의해서 병진 노선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총집중 노선으로 간다. 이게 이제 전략적 결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안 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제 경제 총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꼽은 것들이 이 전원회의, 그 다음에 공화국 창건 70주년. 여기서 또 이렇게 이 성대한 행사들을 많이 벌렸어요.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의적 국방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영웅적 조선인민의 강렬한 의지를 세계 앞에 힘있게 과시했다라고 했어요. 사실 지난해 이 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만큼 또 많은 나라들이 주목해서 본 게 없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앞에 북한의 어떤 발전된 사상을 힘있게 과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선이 제시됐어요. 4월달에 경제 총집중 노선. 이걸 통해서 자립경제 토대를 강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자립성을 높였다라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에 띈 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예요.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전투소 호소, 그러니까 경제 총집중 노선이죠. 이걸 신장으로 받아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과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했다. 군수공업 부문이. 군수공업이면 무기 만드는 데잖아요. 탱크 만들고 총 만들고 대포 만들고 이런 건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민간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그런 이제 한 대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제 총집중 노선을 통해서 그동안 무기를 만들던 군수공장이 이제 트랙터 만들고 건설기계, 뭐 인민 소비품, 치약, 비누 이런 것까지 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건설 사업, 큰 규모의 건설 사업들이 지난해 또 많이 있었어요. 과학기술 발전, 과학교육, 그 다음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해 또 이제 많은 발전들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과제와 방법은 무엇인가? 일단 구호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그래서 자력갱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경제. 이게 올해 신년사에 전반적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력갱생, 자립경제. 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나라의 자립적 발전 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몇 년입니까?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 5개년이 2020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이제 4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이제 보통 그 2020년까지 뭘 하자라고 목표들이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표를 2020년 12월 31일 날 딱 달성하는 게 정상인데, 보통 이제 북에서는 이걸 앞당겨 수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아마 올해 이제 하반기쯤 되면은 많은 이제 이 단위들에서 5개년 전략 목표를 수행했다, 뭐 100% 달성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보도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019년 이제 과제를 놓고 보면은 과제 크게 이제 4가지로 제시됐습니다. 경제, 정치, 사상, 문명, 국방. 이렇게 크게 4가지 과제가 제시됐고요. 사회주의 자립경제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정치 사상적 힘을 백방으로 다지자.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다그치자. 국가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자라고 했는데, 이 과제는 매년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순서나 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씩 다 있어요. 보면은 2016년에서부터 보면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첫머리에 들어가겠죠. 경제. 여기서 이제 경제인데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과학기술을 특화해서 좀 강조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경제를 가장 좀 앞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정치 군사가 이제 순서가 매우 바뀌죠. 지난해에는 좀 특이하게 정치 군사 분야의 과제가 따로 나오지는 않고 방도에 섞여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하게 됐던 거고, 다시 이제 등장을 했죠. 문명 국방. 그래서 지난 회와 이제 큰 차이는 없는 순서를 보였다. 하나씩 이제 봅시다. 경제 분야에서
자체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 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의거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외부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북미 관계 개선해가지고 제재 해제 시켜가지고 대외에 어떤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석을 하고. 북한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냥 뇌피셜이죠. 자체 기술, 자원, 자체의 힘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 노선이고 한 번도 여기서 바뀐 적이 없었어요. 자, 목표. 국가 경제 발전 전략적 목표. 아까 얘기했던 그 5개년 전략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경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 교육, 그 다음에 교육 전반에 대한 어떤 현대화, 과학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뭐 이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봐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력, 석탄, 금속, 화학, 철도, 운수, 기계 이런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인 이 분야들은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순서만 약간씩 바뀌는데 전력이 계속해서 1순위죠. 그다음에 이제 석탄이 뒤로 밀렸다가 여기 있죠. 다시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석탄 생산을 원활하게 해서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하나는 전력 생산, 화력발전소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신년사에서. 그래서 전력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석탄을 통한 화학공업 발전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석탄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석탄을 통해서 전력, 그 다음에 화학, 금속 화학을 이번에는 붙여서 그냥 설명을 했더라고요. 철도 운수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북한의 경제의 이제 기본 명맥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민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농축, 수산, 경공업, 뭐 건설, 국토관리 이런 것들이 국토관리가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건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뭐 환경 파괴라든지 산림 자원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사상 분야에서는 이 대중관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대체로 내용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달라붙어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왜 정치사상 분야에 들어가느냐? 북한에서 정치사상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일심단결이에요. 정치적 안정이라는 건 결국 일심단결인 거죠. 그래서 지도부와 대중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일심단결을 해야 된다. 근데 일심단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간부들이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걸 반영을 해야 일심단결이 실현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개인을 없애고 민중에게 복무하라는 얘기죠. 인민 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일심단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심단결을 파괴하는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그러니까 이 간부들의 어떤 이 권력 남용, 관료 부리고 부정부패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크고 작은 행위,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짓뭉개야 한다. 짓뭉개 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서 이제 사실 가장 과격한 표현인 거죠, 이게. 그만큼 북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뿌리를 뽑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이 얘기는 뭡니까? 정세와 환경. 지난해는 한 번 더 평화 분위기가 확 올라왔어요. 올해는 그게 더 꼽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막 제재 해제돼가지고 세계에 막 여러 자본들이 막 밀려 들어올 수도 있고 막 문화적으로 막 많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완전히 미국하고 등을 돌리고 다시 전면 대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바뀌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좀 상당히 생소한 표현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좀 이제 특이한 게 이런 표현. 소중한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네, 우리 집을.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는 게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국가 제일주의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남의 손 빌려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건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혁명적 학습 계풍, 공부 열심히 하자는 거죠. 문화 정서생활 계풍 세워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문화 정서, 문화적 소양을 계속 갖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민족의 정신, 문화적 재부를 풍부히 하고 혁명적 대진군을 힘있게 공추등해야 한다. 그래서 예술가들에게도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약공장, 의료기구 공장화 현대화, 의료기관들의 면모 일신, 의료 봉사 수준 높일 것, 의료에 대한 얘기죠. 체육, 국제경기들에서 조선 사람들의 슬기와 힘을 떨쳐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 도덕 기풍,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민의 감정, 정서와 미학 간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방 분야에서는 내용이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4대 강군화 노선을 또 강조를 했어요. 4대 강군화 노선은 이런 겁니다. 정치 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정 강군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강군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조선인민 내무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혁명의 붉은 방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인민 내무군은 뭐냐면은 군대하고는 좀 달라요. 북한에 이제 정규 군이 있고 이거는 경찰과 군대 중간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장력은 무장력인데 주로 이제 내부 치안 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한 가보면 이제 주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그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잖아요. 군인이 아니에요. 내무군이에요. 그래서 왜 군인들이 이런 데 막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군인이 아니고 내무군들이 다 그런 주요 시설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노농저기군 이제 우리로 치면 뭐 민방위 같은 거죠. 예비군. 창건 올해가 창건 60주년이다라고 해서 아마 노농저기군 창건 60주년에 뭐 큰 행사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다음에 이제 군수공업 따로 얘기 나왔는데 역시나 이 얘기가 나와요. 국방공업의 주체와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 선진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 선진국가 수준의 이 무기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 건설을 적극 지원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군수공업도 이제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민경제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것들을 적극 지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에서는 과제를 제시하고 나서 이제 방도들을 제시합니다. 방도라는 거는 구체적인 단위들에 대한 과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올해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이제 당 일꾼인데 당 일꾼들에게 요구한 건 이런 겁니다. 늘 들끓는 현실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해라. 그래서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서류만 뒤져보고 뭐 끝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봐라. 그래야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군중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당의 구상에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따라 세우며 그러니까 일꾼들은 당에 자기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시야를 넓혀 모든 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 무결하게 해제끼는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한 몸을 내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밤잠을 잊고 피타게 사색하여야 하며 인민의 높아가는 웃음소리에서 투쟁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일꾼들의 어떤 인생관을 제시를 한 거죠. 일꾼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네가 일꾼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인민들이 웃음소리가 높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당이 부르는 혁명 초소들에서 척후대의 영예를 빛내어야, 척후대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청년들이 앞장서서 거기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기술의 개척자, 새 문화의 창조자, 대비약의 선구자가 되라. 그래서 청년들이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청춘의 기획과 활력이 차넘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사실 상당히 많은 과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 조직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 조직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각 기업소나 농장에 있는 가장 말단이 이제 저기죠. 그 당세포인데 당세포보다 이제 더 위에 그 당 조직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 사상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이 사회주의 건설 전역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신력을 발동을 하라 이거예요. 정신력을 발동해야 사회주의 건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정 경제 일꾼들이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떠밀어주며,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행정 경제 일꾼이 있고 당 일꾼이 있어요. 크게 일꾼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소에도 가면은 당 위원장이 있고 당 지배인, 기업 지배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건 당 위원장입니다. 당의 정책 방향이 이러니까 우리 기업소는 이렇게 하자. 라는 거를 지도하는 건 당 위원장인데 실제 그걸 집행하는 거는 지배인이란 말이에요. 행정 경제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걸 행정 경제 일꾼들이 일을 잘 못하면 그게 잘 집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 간부가 나서서 그걸 막 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 경제 일꾼들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이 책임적으로 하도록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당 간부가 행정 경제 일꾼을 대행하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집단적 혁신과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당 조직들에게는 또 이런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북한 내부의 어떤 과제들을 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남북 관계. 남북 관계에서 이제 크게 구성은 지난해 평가, 올해 방향, 그리고 과제. 근데 과제는 보통 이제 세 가지 과제로 많이 주어지거든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올해 특이하게 통일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총평을 보면은 지난해 70여 년의 민족 분열 사상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지난해만큼 남북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해가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남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라는 거는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6.15 14선언 이 시대보다도 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선언 얘기를 해요.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됐던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 이 세 가지를 열거하면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남북 사이에는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그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 분석하면서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거 사실상 남북 사이에 지금 그 종전선언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종전선언보다는 불가침 선언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뭐 체육 분야에서 단일팀, 뭐 예술 공연도 있었고 다방면에서 뭐 협력 추진됐던 것들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지난해 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첫걸음이다. 첫걸음에 불과하다.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 관계를 신뢰화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을 짧은 기간에 이룩된 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북에서 지난 한 해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게 평가한다.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해 이게 잘 됐으니까 올해는 더 잘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난해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와가지고 계속 무슨 한미 워킹 그룹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대북 제재 걸어가지고 발전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가서는 약간 좀 막 지지부진하고 막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북에서는 일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일단 이 정도면 잘한 거다. 첫 걸음 잘 뗐다. 이제 앞으로 더 잘할 일만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에 구호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지난해에 있었던 이 남북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성기를 열어날 수 있다는 거죠. 평화,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올해 열어나가보자. 라고 구호를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로 놓고 보면 이제 평화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약속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동군사훈련, 한미합동군사훈련, 뭐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 그러니까 무기 수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 표현을 보세요. 표현이 참 특이한데 이렇게 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뭐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게 우리의 주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만 딱 표현이 약간 독특하죠. 이건 뭡니까? 이건 남북 간에 합의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거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라고 약간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이제 설득하는 거죠. 너네 이거 지금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사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정전협정 당사자가 어딥니까? 중국, 그 다음 미국, 유엔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니까 또 한국 정부는 빠지네요. 정전협정 이승만이 사인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다자협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북미 양자대화 혹은 남북 간의 양자대화뿐만 아니라 다자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이 다자협상이라는 게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뭐 한국도 끼워주겠죠. 그러니까 중국까지 해서 남북, 미중, 사자가 협상을 해보자라고 새롭게 제안을 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거는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게 아니라 7천만 결의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이 투쟁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온 민족이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결과 관련해서는 좀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죠. 협력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그래서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온 결의가. 그래서 실제 남북 관계가 개선됐는데 뭐 좋아진 게 있냐 이거예요. 실제 좋아진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결의 국민들 개개인이 내 삶이 나아졌네. 실제 덕을 볼 수 있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제 얘기 같은데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적극 지지 선언하겠다라는 것과 거의 이제 맞먹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한 거예요. 아무런 전제 조건,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쪽이 봐달래? 이거예요. 이거 받아야죠. 근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미국의 대북 제재 문제가 걸리겠죠.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약간 미묘한 표현이 있는데 대가 없이 이 대가가 뭐냐 도대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어. 박근혜 때문에 문 닫았으니까 너네가 그동안의 피해액을 보상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개성공단 그 폐쇄하고 초반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 그래요. 피해 보상해야 된다. 근데 피해 보상 안 바랄 때니까 그냥 하자 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 개성공단을 실제 운영하고 금강산 관광을 할 때 북한의 이 재정을 이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하면 입장료 다 내잖아요. 그게 다 이제 북의 수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대북제재에 걸리는 거예요.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북제재에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면 그냥 우리 안 받겠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 대북제재 때문에 정 못하겠다면 우리가 돈 안 받을게. 안 받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 어떤 의미에서 대가 없이라는 표현이 나왔는지는 이제 남북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라도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함이 굳게 손잡고 결의에 단합된 힘에 의거하면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앞길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제재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남북이 손잡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북남 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네 간섭 개입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년사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남북 관계가 엄청 많이 발전을 했어요. 다들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뭐 교류 협력하고 뭐 개성공단하고 뭐 예술단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 수준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인 통일을 가야 된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통일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통일할지부터 합의를 해야 된다. 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우리가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서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추상적인 합의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그 공통성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걸 이제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색하고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교류 협력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그 이제 문재인 정부나 그 남쪽 사회에서는 그런 여론들도 있잖아요. 통일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뭐 그냥 교류 협력하면서 이렇게 뭐 전쟁만 안 나게 평화 공존으로 가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금 분위기 좋을 때 빨리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실천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 대외정책에서는 우선 이제 북중 정상회담, 세 차례에 걸치는 북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쿠바 대표단이 지난해 북을 방문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꼽으면서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에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강화하는 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 외에는 다 미국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평가를 한번 봅시다. 역사적인 첫 조미 순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높게 평가를 했죠. 자, 6.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다 지금 그 북미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것들은 우리의 불변한 입장이다. 당과 정부 그리고 나의 확고한 의지 더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북에서 이건 우리는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난해 북에서 선제적인 비핵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뭐 했냐? 라는 얘기가 이제 행간을 읽으면 그런 게 들어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의아한 게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나 내외에 선포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럼 이건 제가 못 찾았거나 아니면 미국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좀 특이해서 좀 눈여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나오겠죠. 자,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 행동으로 화답에 나선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했다, 지난해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뭐냐, 미국이 할 차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하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네 하기 달렸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뭔가 상응 조치를 해야 그 다음에 북미 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다. 지난해를 봐라.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이 얘기는 미국한테 뭐 선 비핵화, 뭐 비핵화를 해야 뭐 제재 해제를 한다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이제 그만해라 라는 얘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이라는 얘기는 북한 자신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올해 뭔가 미국에게 또 새로운 어떤 대범한 이 제안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자,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 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표현이 참 특이하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너네 하기 달렸다.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미국 너네가 잘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걸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죠. 자,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거예요.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건데 너네 오판하지 말아라.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아간다면 제재 압박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네. 말이 어렵죠. 네.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색하겠다는 건 또 아니죠. 모색할 수도 있다는 건데 너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일방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우리는 모색을 한 건 아닌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새로운 길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죠. 새로운 길이 뭘까? 또 이제 막 핵 쏘고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거냐? 그건 새로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의 길이죠. 과거의 대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만이죠, 그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길이 뭔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알 수가 없죠.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지켜보면 미국이 궁금하다고 또 이거 하면 안 돼요. 새로운 길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그럼 제재 압박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뭐가 될지는 사실 미국에게 어떤 파국적 결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도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근데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을까? 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다 라고 해버리면 상당히 좀 압박을 하는 건데 미국 트럼프에게 어떤 숨통을 열어주는 거죠. 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들어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년사가 딱 나오고 나서 청와대에서는 즉각 이제 환영한다. 김의겸 대변인이죠.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새해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환영한다. 환영한다고 일단 입장을 밝혔어요. 자, 미국은
어제 이제 신년사 발표되고 나서 기자들이 막 백악관에 이제 쳐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입장을 밝혀라는데 뭐 국무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노코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코멘트를 한 이유는 이제 아까 그 문장 번역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그래서 국무부에서 번역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입장이 나왔군요. 정상회담.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전망이 열렸다 일단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북미 관계가 열리면 다행이고 미국이 그러고 나서도 또 제재는 못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이었는데 올해 북한의 신년사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